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을 들으심으로 해서 아주 탄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들고 계신 업주도 상당히 많으세요. 주정부에서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테이트 인스펙터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는지.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티켓을 발부합니다. 만약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됐을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걸거나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그건 주인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워커스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주인의 라이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죠. 고용주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속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또 보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주가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클레임으로서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지만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잔디를 관리하는 회사의 종업원인데 주된 그 일은 불어가지고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종업원은 저는 귀마개가 필요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요구했으나 주인이 그걸 들어주지 않고 결국은 양쪽의 청력을 50%나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데이빗은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병원비를 비롯한 장애보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게다가 귀마개 공급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비즈니스 보험에서 종업원 보험은 커버가 안 돼요. 비즈니스 보험은 비즈니스 보험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워커스컴이 없는데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 그럼 내가 비즈니스 보험에 신청을 하면 내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건 혜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혜택이 가능한 건 손님.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종업원들의 페이롤이에요. 1년에 받는 페이롤이 얼마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위험 요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저희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가 뭐 컴퓨터를 찍다가 손이 부러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굉장히 보험료가 낮아요. 종업원 페이롤이 높아도. 하지만 고기를 파는 그런 업소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 톱으로 고기를 자르다가 손을 다쳤다든지 이건 큰 상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주인도 받고 싶을 때 거기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도 종업원 상해 보험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인이 그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95% 정도 되는 주인분들은 빠지세요. 왜 그러냐면 주인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멈 웨이지가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인들은 빠지세요. 종업원 상해보험도 사실 보험으로서 많은 커버를 해주지만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이제 기타 사고에 그 부수 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일하시는 종업원께서 사고로 인해서 평생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분이 받으시는 연봉, 타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은퇴할 나이까지 페이를 받게 되시는 거죠. 첫 일주일의 소득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첫날부터 소득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장애의 경쟁에 따라서 이제 보상받는 액수는 달라지며 일주일에서 최소 50불에서 최대 500불까지 혜택 기간은 최대 400주까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재월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직업 혜택과 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보상해 드리며
재활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이전의 건강 상태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보상의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망 혜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업원이 직접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정해진 액수의 장례 비용과 사망한 직원의 소득의 일부를 남은 가족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이에요. 장례 비용은 주마다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소득이 형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의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는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들의 요율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직원이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로 운전을 하다가 회사의 차이건 개인의 차이건 상관이 없어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으로 이제 출퇴근 중에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에 관한 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담당 매니저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바람입니다. 쿠쿠 몽고메리 334-239-9996 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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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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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